이번 시간에 이제 4강 재고자산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장에 상품 매매사의 회계순환 과정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페이지 보시면요. 네, 상품 매매사의 회계순환 과정 보시면 먼저 우리가 재고자산을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이제 제조기업하고 크게 상기업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서는 상기업을 위주로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제조기업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원가 관리회계를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제조기업에서 이제 매출원가라든지 재고자산을 공부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주로 상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먼저 1장 상품 매매사의 회계순환 과정 보시면 1번의 기업의 분류 부분이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이라고 하며 이러한 매출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유형별로 구분한다. 첫 번째가 용역기업, 두 번째가 상기업, 세 번째가 제조기업이다. 용역기업은 읽어보시면 뭡니까? 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겠어요? 뭐 법무법인이라든지 회계법인, 뭐 세무법인 이런 곳은 인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에 따라서 대가를 받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용역기업이다. 상기업,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 주로 이제 도매업이나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일반적으로 유통회사 같은 것들이 상기업의 분류에 많이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조기업, 자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스스로 물건을 만든 다음에 판매를 하는 기업들이죠. 자, 위와 같이 상품이나 제품 등 재화를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주된 영업 활동에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액이라고 하며 이자 수익, 임대료 수익, 배당금 수익과 같은 주된 영업 활동 이외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다. 이거 이제 앞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적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된 수익만 매출액이고 그 외에는 영업의 수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익은 뭘까요? 은행은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자를 받는 게 그게 주된 업종이잖아요.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 이자 수익은 뭘로 해야 되겠어요? 매출액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 다음에 밑에 방가로 이번에 상기업 회계 처리 특징이다. 상기업 서비스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 목적으로 팔도의 재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판매가 이루어질 때 판매된 재화의 원가를 인지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이다. 상기업에서는 서비스 기업과는 달리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의 매입 활동과 매출 활동이 발생하며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매출 원가는 비용 계정이 추가로 발생한다. 네, 이러한 매출 원가를 계산한 기말 결산이 별도의 결산 수정 분기를 수행하기로 하는데 이게 상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상품을 100원에 구입을 하고 예를 들면 12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럼 이제 120원 이게 뭐가 되냐? 매출액이 되는 거고 이 구입한 원가가 이제 뭐가 된다? 매출 원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매출 원가라고 하는 것은 이 판매한 상품의 당초 원가에 구입 원가에 해당되는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상품 매매 기업의 영업 순환 주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품 매매기 영업순환주기란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1년의 절차다. 자, 이 기간은 곧 현금을 유출하여 회수하는 데까지 소비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러한 영업순환주기는 기업 입장에서 짧게 유지하는 것이 금융비용 등이 적게 발생하므로 자금관리 측면에서 유리하고 상기업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뭐 거기 이제 절차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구입을 하는 활동,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활동,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의 뭐 영업 순환 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구입을 하고 그 다음에 판매를 하는 그 과정에 해당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짧게 가지는 게 유리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면 이걸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관을 해야 돼요. 보관하는 시점에서 이게 이제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측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관을 하는데 보관 기간이 길어지면 보관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자금이 묶이니까 어떤 이자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험료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짧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영업순환 중에 짧게 유지하는 것이 전체적인 회사의 지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자, 그렇게 좀 보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포괄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매출원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용역기업과 달리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포괄손익계산서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 계산한다. 매출액은 판매 시점의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와 매출환이 매출환이 차감액. 이거는 지난 장에서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환이, 매출환을 차감을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매출 애누리에 해당되는 매출환이, 매출환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지금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반면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매입운임을 가산하고 매입 애누리 환치율, 매입 할인을 차감한 후에 순액을 사용한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매입운임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므로 가산하여 계산한다. 특이하게 이제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입운임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어디에다가 나중에 이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 매입액에 다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요 100원의 구입 가액에는 뭐까지도 포함한다? 여기는 매입하는 운임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구나. 물론 이제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얘는 배제를 합니다. 근데 매입 운임은 더합니다. 근데 특이하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출 운임은 여기서는 별도로 반영을 합니다. 판매에서는 매출액을 계산하는 데는 반영하지 않아요. 별도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매출 운임 별도로 반영하는데 얘는 이제 뭐가 되냐?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별도로 반영하는 것이고, 매입운임은 여기 구입하는 가액에 포함을 한다는 것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즉 매입운임은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므로 매입 가액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며, 매출이면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부대 비용이므로 매입 과정과 관계없이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을 한다. 네, 그래서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뭐를 매출 애누리 한입과 매출 애누리 한입, 매출 할인을 차감하고, 근데 이제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은 기초상품 재고액에서 순매입액을 더하고 기말상품 재고액을 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좀 뒤에 나오니까 또 좀 이따 설명드리고, 아무튼 순매입액을 계산할 때 매입액에서 뭐는 매입운임은 더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에 해당되는 거 뺀다. 그래서 매출원가는 좀 이따 또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로 1번 매출액, 반가로 1번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 매출액은 판매된 상품의 판매 가격이며 판매 수량의 판매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판매 시점의 공정 가액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시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자, 이러한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는 판매한 상품의 원가를 말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120원 판매, 당초에 구입한 금액. 위의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매출총이익이라고 하고, 이 금액을 재고사인 시가로 판매한 금액 원가를 차감한 남은 이익을 말한다. 그래서 매출총이익은 판매 과정에 직접적으로 발생된 이익금의 절대적인 측정치다. 매출액에서 여기서 매출원가를 빼면 그럼 여기서 매출총이익은 얼마겠어요? 20원이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다.